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신 수양을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할 때 정신 수양의 목적에도 나오고 결과에도 나오는데 온전한 정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온전한 정신이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것 이게 뭘까? 온전하다. 이게 말로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온전한 것은 온전하다. 그것은 뭐 이걸 뭐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 본디 그대로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본디 그대로 어감 있죠? 본디 그대로 그 자리가 나의 마음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경지예요. 아니 마음의 경지.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또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그러면 이것을 또 뭔가 또 이렇게 딱 있는 거 뭐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란한 것도 아니지만 막 산란하게 돼요. 이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단일한 뭐 어떠한 실체 이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잘못해갖고 이게 뭐 단일한 뭔가 실체가 있다고 딱 하는 순간 그것도 이제 그게 상이고 그게 착이에요. 그게 착이에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아까 산란하게 한다면 산란함이 뚜렷하게 드러나기에 청정한 자리예요. 말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자, 이런 자리가 이런상의 발현이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온전한 정신을 잘 확보하고 잘 이렇게 챙겨가서 그것을 늘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자주의 힘이라고 합니다. 자주의 힘 또는 자주력.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수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양력으로 할 때 보면 마음이 나가는 것. 자, 보통 이게 마음이 나가는 것, 또 경계에 끌리는 것.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냥 어느 것을 중심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할 때 뭔가 한가하고 시비애가 없을 때는 경계에 끌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무엇에 의해서 나의 온전한 정신이 무너지고 물들고 뭐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동한다고 시비애가 밀접할 때는 어떤 시비애라는 경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쪽으로 뭔가 더 선명해요. 그렇지 이것도 설명을 하면 마음이 끌려가는 여부도 결국은 어찌 보면은 마음이 나가는 여부예요. 그게 두 개 따로 있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자리를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나간다는 것도 결국은 어떠한 경계에 내가 이렇게 외경이 없다고 해도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경계에 의해서 그것이 끌려간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애가 막 많을 때 경계에 끌려간다고 동한다고 할 때도 그것이 내 마음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끌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언어에 대해서 이게 막 이런 것이 그래서 자기 실전에서 자기 마음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그게 그거다 그게 저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체험과 개념의 문제가 두 개가 항상 나와요. 체험에 근거하면서 개념이 이해되고 개념에 의해서 자기 체험이 확실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양쪽 측면을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그게 또 보면 남이 들을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또 남에게 가르쳐도 주려면은 뭔가 개념이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개념이라고 했지만 교법이죠. 교리고. 그리고 그 교법을 단순히 어떤 그 논리적 전개로서만 이해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상태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설명이 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의 발현인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항상 세워서 자주의 힘, 자주력을 확보하고 그 자주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수양력을 우리가 이렇게 운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은 분별성과 주착심 그리고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게 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원기 105년 6월 15일. 어떻게 알아요? 어저께가 14일이니까 기억하니까. 내일은 며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이 15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기억한다는 건 또 문명적으로 문명이라는 우리가 14, 15 이건 전부 다 문명에 의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그 동물들은 기억을 해도 그런 식으로 기억 않겠죠. 그것도 어떻게 기억해요? 냄새, 뭐 그 감각 이런 걸로서 우리보다도 더 첨단의 기억으로 메모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달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억하죠. 그래서 이 기억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첫 번째 정신수양할 때 첫 번째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수양이란 건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게 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이게 명확한 정의죠. 이 개념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기 삶에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이 분별성과 주착심 이 개념과 기억은 아주 밀접해요. 우리 기억에 그게 계속 관여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작용에서 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작용에서. 그러니까 이 기억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어떻게 관여되고 적용되고 이 침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했지만 분별성이 뭐냐? 분별성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원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서 그렇죠.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좋다 싫다라는 가치 위상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성. 차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성질, 차별하는 습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성 하면 그렇게 하나요? 옛날 시대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아들 보는 것과 작은아들 보는 게 달라. 지금도 그러신가 모르겠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요즘은 뭐 하나만 나서 그런 감정이 별로 이제 없을런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과 딸이 달라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가면은 확 얼굴이 펴요. 그리고 우리 누님들이 가면은 좋아는 해도 저같이 확 안 펴요. 왜요? 제가 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분별성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 사랑에도 연세가 드셔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문화권 속에 사니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주착심은 뭐예요? 그러한 분별성이 고착되는 패턴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오래오래 사시면 그런 것을 시대를 흐르면서
그런 건 아니다. 딸이 얼마나 소중한데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효도받고 사는데 제가 효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들이 효도해요. 거의 다. 근데 나는 가기만 해도 좋아하고 우리 누님들은 정말 열심히 해도 그렇게까지는 그 문화권이라는 속에서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그게 패턴화돼서 마음속으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제가 가면은 확 웃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분별성에는 상이 딱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런 상. 이렇게 뭔가 상이 그게 이렇게 탁 나와요. 상이란 어떤 모습이잖아요. 마음의 모습, 마음에서. 그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더 고착되면 이게 착으로. 상하고 착은 같은 거지만 상이 진행되면서 착화되죠. 상이 착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착이 되면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 열반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 있어요? 애착, 그 다음에 탐착. 그러다가 대산종사님 그 말씀에 보면 정전대의에 보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애착, 탐착, 그다음 거기에 원착. 하여간 이런 그것에 의해서 뭔가 고착돼 가는데 고착될 때 애착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애인이 생기면 안 떨어지려고 해요. 지금 내일 중요한 일도 많은데 주변에서 그죠? 너 좀만 살아봐라. 그렇죠. 탐착. 뭔가에 저걸 가지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탐착에 의해서 재산을 막 잘 굴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탐착이 있으면 재산 못 굴립니다. 탐착이 있으면. 탐착이 많으면. 어떤 문제에서 계속 꼬라박죠. 계속. 사실은 재산을 굴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걸 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지 탐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봐요. 원착 뭐예요? 원착? 원망이 되죠. 그냥 미워하는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불편불의하는 편착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착에는 고착, 그다음에 또 뭔 착이 있을까? 좋은 것에도 착하고 안 좋은 것에도 착하고. 좋은 것에도 끌리고 안 좋은 것에도 끌리고. 끌리는 것이나 착하는 거나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이게. 자, 이런 게 있어요, 아이가. 그런데 이것과 일반적으로는 이런 걸 말할 때, 이렇게 분별성 이런 거 말할 때, 분별성, 주착심을 말할 때 선입견 이렇게 말하죠. 선입견. 또는 착할 때 고정의식, 고정. 이런 걸 통해서 집착 이런 말을 써요. 집착한다. 이게 집착한다 할 때 이런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집착하면 뭔가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이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게 끌린다, 오염된다, 착한다, 이런 게 같은 계열의 쭉 언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별성과 주착심은, 근데 이러한 분별성과 주착심 우리 생각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생각할 때 생각하는 이곳에 우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관여가 되고, 이 생각은요 기억과 밀접해요. 생각하는데 이 기억이 없이 생각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 메모리를 하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기억이 없다면 인간이 이 개체의식이 없어요. 저라는 어떤 저의 고유, 이렇게 뭔가 개성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어때? 기억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생물학적 기억도 돼요. 우리 DNA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생물학적 기억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나 이제 이런 건 빼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이 기억은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기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억이 나에게 육화돼요. 육화. 그래서 나의 그
행동, 습관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아주 종류가 깊어요. 기억하니까 우리가 어떤 나의 습관적 패턴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이 기억이 몸으로 그냥 그대로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몸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육박해 왔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자, 그런데 어제를 기억 못 한다면, 만약 어제를 내가 기억을 못 해요. 그럼 오늘의 나라는 개체성은 없는 겁니다. 어제가 6월 원기 105년 6월 어제가 14일인 줄 알기에 오늘이 15일이에요. 우리가 14일이라고 기억책에다가 두기 때문에 오늘이 15일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기억을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미래라는 걸 꿈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이 없다. 지금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희망도 갖고 이런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기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해요. 우리 어머니께 10대 때 얘기를 제가 막 알아서 말하면 기억을 잘 하셔. 시집 오기 전에 얘기 오늘 한참 했는데 요즘 교무님 거기 이제 뭐죠? 영상 통화 이렇게 해요. 영상 어머니. 엄마 태어났던 집 누가 산대 뭐 어쩌고 하면서나 10대 때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하셔. 그러니까 더 많이 축적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데 이렇게 흔히 있는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주변 최근에 그냥 슉 지나간 거 잘 기억 못해요. 뭔가 많이 축적돼서 이렇게 많이 압축된 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지나셨어도 과거 10대 때 우리 어머니가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벌써 그럼 몇십 80년을 슉 가도 기억을 하셔요. 기억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과거의 기억. 또 희망도 해요. 어떻게 되기를 희망. 그러니까 기억이 있기에 기억을 근거하기에 과거라는 기억을 근거하기에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단순한 논리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는 염려하고 어느 때는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느 때는 추억하고 어느 때는 그 기억이 악몽으로 오는 겁니다. 악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를 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미래를 품을 수 없어요. 또 미래에는 과거가 관통되어 있어요. 미래가 없으면 과거 없어요. 재밌죠? 우리는 과거가 있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걸 역으로요.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과거도 없어요. 과거 의미 없어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말한 겁니다.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이 대화 속에서 서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공한 자리예요. 공하다. 시간도 공한 겁니다. 시간을 절대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한편으로는 디딤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억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기억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기 기억을 그냥 나는 그냥 기억이 누가 나한테 그냥 막 이렇게 따다다다닥 내 몸에다가 이렇게 파줬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기억도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걸림돌이 되는 이 경우가 무엇에 의해서 하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동될 때 걸림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억이라는 것에 어떤 집착성이 이렇게 더 심해지잖아요. 기억에. 이러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 기억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집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집착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거기에 침투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한다는 것은 기억에 묶여버려가지고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그냥 우리가 과거를 그냥 우리가 말하면 잘 사용하는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과거에 그냥 매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때 나는 이런 상처를 입어서 안 돼.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연연해요. 원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과거에 붙들리면 현재 연연하고요. 미래를 염려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면 현재 연연하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현재 연연하면 과거에 붙들려 있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그래서 내가 현재 안 좋은 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현재 불행하다. 이게 아니에요. 현재 내가 결국은 이 말은 현재의 내가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게 쭉 기억의 그 패턴에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철학적 논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걸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또 컨디션이 좋아야 돼. 이게 이제 이게 추가한 걸 막 압축해서 말하는 거라 그래요. 자, 봅시다. 자, 기억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현대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사유에 따라서 베르그송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 기억과 부재의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자, 기억은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주기도 해요. 기억이 없으면 무슨 놈이야 뭐 그래요. 그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기억이 없으면 오늘 지금 당하는 것은 오늘 일이고 좋을까? 그렇게 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소중하다고 자기가 여기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런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볼 수 없을 때 그 부재가 주는 고통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참 저도 갑자기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이러한 얘기가 되면은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어떨 때 이제 무슨 말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내가 해도 되나 하고. 그런 게 그 고통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자식이 잘 행복했는데 어떠한 그 사건 때문에 정말 거의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올 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 또 그것을 잘 본인들이 잘 보호해주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또 부모로서의 부족, 내가 잘못해서 자가 저렇게 잘 못했는가라는 그럴 때 그 고통,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다는 느낌은 그만큼 그것이 있었을 때 느꼈던 행복을 더 부각시킨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그냥 비교하고 노는데 옆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하냐에 따라서 이게 더 부각되어 버리는 겁니다. 미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촬영할 때 뒤에다가 뭘 해야 되냐고. 왜 그래요? 이게 제가 좀 잘 나오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 참, 이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했던 애인과 이별했을 때 이별을 딱 했어. 그러니까 알콩달콩했던 기억이 더 아른 거래요. 그냥 평소 계속 잘 지내면 그냥 그게 일상적인 일이야. 딱 헤어지고 나면 뭐 그런 기억 많아요. 왜 웃어요? 이제 남 모르는 얘기가 있나 보네. 난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일 하나 더 이제 사람들은 다 이런 특히 이제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정말 힘들어요. 부모를 여의었을 때 계실 때 막 부모의 잔소리하고 야 차 조심해라 뭐 왜 또 그러냐 뭐 그러면은 그게 귀찮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부모의 위치에 있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그 부모의 잔소리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산소에 가서 부모 옆에서 이렇게 있고 하게 됩니다. 자식을 일찍 보낸 부모는 그 또래를 보면은 막 본능적으로 그게 이렇게 따라가고 지켜보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의 서러움을 말할 수. 왜요? 그냥 만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냥 일반 애들이 지나가는 것보다 그 정도죠. 그렇죠? 건강을 잃을 때는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좀 나도 관리를 잘했으면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평소에 건강하면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말 이게 뭔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시 볼 수 없다든지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없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이 부재됐던 그 느낌은 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부재한다는 의식은 부재한다는 의식은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 봅시다. 부재로 인한 고통도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게 잘 보세요. 없다는 의식은 무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 때 생기는 의식입니다. 지금 여기 컵이 있어요. 지금 여기 컵을 봤죠? 컵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컵이 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컵을 놨다가 내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때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걸 놓고 한번 해봅시다. 탁자 위에 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갔다 와서 보니 탁자 위에 컵이 부재할 때 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탁자 위에 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갔다 와서 보니까 탁자 위에 컵이 없으면 컵이 지금 여기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컵을 여기다 내려놨는데 문 들고 왔어. 처음 온 사람. 그러면 여기 뭐가 있었으면 아니 뭐 없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내려놨을 때 지금 여기 컵이 없다는 부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 컵이 있는 걸 못 본 사람이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게 아까 없다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내가 여기다 컵을 옮겨놨을 때 여기 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없다는 거하고 처음부터 여기 컵이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여기다 내려놨을 때 들어와서 컵이 없네라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없다는 기억은 뭐가 없어진다. 없다는 기억은요, 있다는 기억보다 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맞죠? 분명히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우리 삶이 그래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기억의 전제 위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부재,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만 있는 거예요. 마음상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재의식은.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가가 없다는 부재의식은 뭐가 없다는 우리 마음에서 없다고 느끼는 이 부재의식 없으니까 막 고통스럽고 뭐가 생깁니다. 없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만서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없다는 부재의식이 생길 때 여기에 컵이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없었어. 없네. 이렇게 부재의식에 사로잡힐 때 현실에 우리는 충실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만일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재산이 이만큼을 없어졌어. 그럴 때 이것이 여기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거라 하는 이 부재감에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의식에 우리가 그러니까 집착될 때 우리는 이 자리의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자식을 가슴에 묻으신 분은요, 봄이 와서 꽃이 펴도 꽃이 안 보여요. 어찌 생각해보면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와 봄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그 마음에 부재의식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어떤 그 집착에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그럼 거기에 뭐가 됐든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지금 동료가 힘들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일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고통이 있으면 타인의 고통도 함께 할 것 같지만 절대로 왜냐하면 자기 고통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왜 나를 안 쳐다보냐고 말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픈 사람끼리 서로 그 부재의식으로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이 부재의식을 통해서 타인의 부재의식도 그래서 부재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부재라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외면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기억은 집착을 불러옵니다. 기억 자체가 집착을 불러온 게 아니라 이 부재의식으로 되는 이 기억은 집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근시안이 돼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라면 딱 생각해보면 정신수양의 목적에서 여유 나와요. 나오죠? 무슨 여유예요?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해 볼 여유, 겨를 이게 또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해지고요. 그것만이 오직 행복한 그것 해야만 그 부재된 그 의식을 이제 여기 가면 이렇게 돌려놔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착해버려. 이렇게 되면 이거 그대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재가 되는 부재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이건 정말 이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 강박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 잘 살펴보세요. 그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이 됐든 다 합리화하죠. 자, 이제 이런 것을 깨부수려고 선사들이 어떤 장치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말을 해도 얻어 터질 거예요. 여기서는 30방이라고 하는데 몽둥이로 30방 맞아봐. 30대 맞아봐. 진짜 거의 그 뭐죠? 거의 뭐 우리는 그럭기 상태지 이제. 근데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해도 스스로 패신데 어찌라는 거야. 말을 해도 맞고 말을 안 해도 맞고 다그치는 거예요. 너 이놈아 당장 뭔가 문제를 줘놓고요. 문제를 딱 던져놓고요. 말을 하는 순간 널 팔 거야. 근데 말을 안 해도 때릴 거야. 그러면 사면초가에 빠지죠.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작동되는가 자기를 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장치를 해서 직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비스러운 말이에요.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이게 직면해 봐야 돼요. 하여간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에 반응하는 자기의 이 깨어있는 그래서 이 눈앞에서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를 이 말에 놓쳐버리면 다 땡이에요. 근데 집착하면 특히 이 부재의식에 빠져 있으면 그러한 역력한 그 자리는 어두워져 버립니다.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성과 주착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만 우리가 그 공정영지의 일원상 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의 세력을 확보할 때 그 정신의 세력을 뚜렷하고 고요한 그 경지를 확보할 때 과거의 기억과 후회에도 우리는 붙잡히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후회, 과거, 나 이럴 그런 것도 그런 것이야. 그냥. 어쩌고요. 그런 것이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에도 붙잡히죠. 그냥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꿈꿀 수도 있고 또 불안해도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야. 또 과거와 미래와 연결된 현재도 내려올 수. 우리가 현재에 살아다고 해도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현재에 사는데 그 현재가 과거하고 연결돼 있고 또 미래하고 연결돼 있어. 과거의 과거의 어떤 뭡니까 후회, 뭐 상처 이것과 연결돼 있는 현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런 미래와 연결된 현재 속에 살아서 현재에 충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언어가 어려워요. 현재에 살으라도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재 살면 안 돼. 현재를 뻥 차버려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현재에 산다고 하면 그건 또 맞아. 언어로 나 현재에 살아요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묶이지 않고 현재에도 연연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햇살이 비추면 햇살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가면 그것도 느낄 수 있고 시인적 감성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평범한 것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 온전한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고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그 분별성, 주착심 이거 말했죠. 아까 분별성이 뭐라고 했어요? 이원성으로 나누어서 좋다, 싫다,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의 습관 또는 마음의 습성, 그런 마음의 성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강화되면 그게 주착심이다. 그런데 분별 이렇게 정신은 분별성이 없는 것이 분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성품에서 분별이 없다고 말하지. 우리가 마음의 차원에서 말할 때는 분명히 분별은 있는데 분별에 어떠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주착심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어떤 관심에 이렇게 대는 것. 그러니까 주의심은 있어도 주착심은 없는 거예요. 굳이 언어를 쓰면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말하면 정신은요, 불생불멸의 성품과 생멸하는 마음을 다 관통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일단은 이 개념이 말했어요. 그럼 봅시다. 불생불멸은 차기 없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생불멸은 또 막 영생 얘기하고 막 안 죽는다니 이런 얘기하면 대종사님하고 땡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듣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설명하면 안 됩니다. 불생불멸은 우리는 결국 온 현상에 있어서 생멸해요. 계속 생멸. 근데 이 생멸에 오염되지 않고 생멸에 붙들리지 않고 생멸이 환히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예요. 이게 불생불멸. 근데 인과봉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과봉은요, 불생불멸은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봉은 서로 일원상자리 양면이에요. 양면. 왜 제가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는 본래 인과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고정된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도 불생불멸로도 설명할 수 있죠. 이게 같은 면인데, 자,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고착하면 집착의 고가 있고, 아까 있죠. 분별성, 주착심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고착하면 그러한 고가 있고, 착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분별성을 내려놓고 주착심으로 고착시키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은하면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하면 배은의 결과가 있다는 거기도 보면 이 보은심에는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는 하나 예를 들면 보은의 마음에 응용무념의 도가 있어요. 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해놓고도 거기에 고착되면은 그러한 인과의 현상으로 인과가 되는 거고, 응용무념의 도를 하면 그러한 자유가 있다.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모습이나 불생불멸의 모습이나 이것은 같은 면의 양면이에요. 자, 이게 업보의 인과하고 다른 말입니다. 인과도요, 자유롭기 위해서 인과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과거는 절대로 현재에 상처를 줄 수 없어요. 과거에 영양분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분별성, 주착심을 거기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면 미래에는 자유로워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교재 29쪽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신은 불생불멸의 성품과 생멸의 마음, 인과봉하는 생멸의 마음을 관통하는 중심자리인데,
그러기 때문에 기억에 물들지 않는 성품에 바탕하면서 기억을 영역이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의 경지예요. 말이 돼요? 기억에 물들지 않는 불생불면의 성품자리이면서 기억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노니까 이렇게 자유롭다. 또 그 다음 봅시다. 기억 이전에 텅 빈 자리이면서 기억에 물들지 않는 그런 텅 빈 자리예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자기 기억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당처가 바로 기억에 물들지 않는 자리구나.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기억 때문에 나는 기억된 존재. 되게 보면 기억이 나예요. 기억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 그게 큰 나예요, 큰 나. 굳이 언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기억 이전은 텅 빈 자리이면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을 것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경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념할 것은 유념하고 무념할 것은 무념하는 마음. 우리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분별성과 주착심은 집착된 기억이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죠. 자, 분별성과 주착심은 무슨 기억? 집착된 기억이에요. 집착된 기억. 그래 집착된 기억으로 인해서 밖으로 살아가는 경계에 이걸로 인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러한 기억에 물들지 않는 기억 이전 자리에 바탕하여 기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경지,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기억과 관련해서 정신을 풀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잘 보면은 알고 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뚜렷하고 고유한 정신이요, 정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겁나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봤는데 기억을 우리가 우리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걸 정신수양의 관점으로 또 이걸 사상적 안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상적 논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자, 삶에서 이 기억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신수양과 관련해서 기억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침투되지 않는 기억으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